안녕, 투스키평가연수원 김현준입니다. 지난번 영상 보고 왔나요? 이게 수시 지원 로드맵을 어떤 식으로 짜겠다. 그 로드맵을 짤 때 무엇을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안 보고 온 친구들은 빨리 보고 오면 좋겠고, 오늘은 저 위에 보는 것처럼 입결을 볼 때 어떻게 볼 거냐. 그러니까 뭐 입결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게 되는데, 그런 입결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의미 있고,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냐라는 것에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입결은 첫 번째는 어디가라는 곳에 가면은 볼 수 있어요. 그렇죠? 어디가에 가면은 이제 여기 이 순서대로 대입정보센터, 그다음에 대학별 입시정보, 그다음에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,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가 보면 찾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럼 이때 입결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? 전형명을 확인하는 걸 제일 먼저 해야 돼. 그 전형명을 확인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건, 우리가 어떤 전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, 그 알고 싶은 전형에 막 너무 골몰한 나머지 이거를 전형명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볼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렇게 돼버리면 엉뚱한 걸 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전형명을 확인하는 걸 제일 먼저 확인을 하고, 두 번째는 이 위에 기준이 뭐로 되어 있느냐, 최종 등록자로 되어 있느냐, 뭐 아니면 최초 합격자로 되어 있느냐, 최종 합격자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똑같이 70% 컷이라도 최종 합격자의 70% 컷하고 최종 등록자의 70% 컷은 달라요. 무슨 얘기냐면은 10명을 뽑는 모집 단위가 있는데, 그 10명을 뽑는 모집 단위에서 총 추가 합격으로 20명이 일어났다. 그러면 총 30명이 합격을 한 거잖아요. 그럼 30명의 15등의 점수하고, 등록한 10명, 최종적으로 등록은 10명만 했을 테니까, 그 등록한 10명의 이 합격자 중에서, 10명의 등록자 중에서 50%, 다섯 번째 있는 친구의 점수는 다를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것이냐. 또 최초 합격자라는 건 이 10명과 20명의 이 총 30명 중에서 이 10명에 해당하는 최초 합격자의 5등 점수니까 최초 합격자의 50% 것이 제일 높겠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것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다. 그래야만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, 그걸 생각을 해두면 될 거예요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, 그러면 이 50% 컷과 70% 컷이 두 번 나온다. 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게, 그럼 뭐를 어떻게 보라는 거지? 50% 70% 컷은 무슨 의미지?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, 50% 70% 컷을 볼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밀집의 정도를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 있는 것처럼 요 학과를 잘 보면 1.7하고 1.74니까 실제로 0.04밖에 차이가 안 나죠. 50% 70% 컷 사이가 굉장히 조밀하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보면 1.87과 2.05니까 여기는 좀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앞에 봤던 거는 이렇게 좁게 되어 있는데, 뒤에 봤던 거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. 그러면 50% 70%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70% D도 되게 조밀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.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. 근데 이게 좀 벌어져 있다면 실제로 이 D도 굉장히 뭐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,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 두 개의 밀집의 정도를 보면서 우리 그 합격자들, 등록자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할 것인가 라는 걸 좀 더 찾아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면 될 거다라는 걸 하나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 옆에 있는 이 숫자는 무엇이냐. 저 옆에 있는 숫자들은 실제로 이제 바로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등급을 갖고 아이들을 사정하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, 저쪽 끝에 보면 저 중간에 있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줄을 서는 거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줄을 서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, 내가 최종적으로 저기를 지원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는 저 대학별 환산 점수라는 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8월 중순 넘어가면 각 대학들에서, 입학처에서 그 계산식을 제공을 해줍니다. 그럼 그 계산식을 보면서 내가 저기에 쓸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거를 판단해 보는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거,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런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, 바로 이 충원 인원인데, 그 충원 인원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때 그 충원 인원을 인원수만 좀 보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104라고 적혀 있고,
세 번째 줄에 가면은 14, 그러니까 14라고 적혀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104와 14, 그러니까 104와 14를 비교해 보면 104가 훨씬 더 많이 충원이 된 거죠. 그리고 14는 조금만 충원이 된 거예요. 근데 그 앞에 모집 인원을 보면은 80명에 104명이고 9명에 14명인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비율로 접근한다는 거지. 그러니까 맨 첫 줄은 130%지만 세 번째 줄은 155.6%니까 세 번째 줄이 더 많이 충원이 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충원 인원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. 그러니까 그거를 인원으로 접근하지 말고 비율로 접근해서 저런 것들을 좀 보는 것들이 필요할 거다라는 점, 그걸 생각을 잘 해두면 될 겁니다. 근데 특히 이제 지난번 그 첫 번째 시리즈, 수성공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로드맵을 짤 때 전년도 입결을 본다는 건 전년도 모집 인원을 전년도의 그 모집 요강을 본다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그 모집 요강과 올해 모집 요강을 비교해 가지고 이게 어떤 게 달라졌느냐 이런 걸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학교의 2024학년도의 모집 인원을 보면은 각 모집 인원이 줄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대체로. 세 번째 줄에 있는 학과는 이제 늘었지만 나머지는 다 줄어 있는 걸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년도의 이 결과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변화들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 전년도의 입결을 보면서 전년도의 모집 요강과 함께 올해 모집 요강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,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두면 될 거예요. 이 어디가 뿐만 아니라 입학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에 수시칸에 가서 입시 결과를 보거나 아니면 입학 결과, 입시 결과 뭐 이런 걸 보거나 대학 입학처 전체의 입학 결과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보면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희대 같이 이런 식으로 삼포도를 제공해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. 경희대는 이제 어디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어디가는 이렇게 막 좁게 돼 있어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요.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학 자료들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 두 개 학과를 보면은 이 평균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. 그 평균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평균을 보니까 2.3, 2.3으로 똑같단 말이에요. 평균이 똑같은데, 그러면 평균이 똑같은데 왜, 그럼 두 개가 같은 성향을 갖고 있고 같은 입결을 가지고 있는 건가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보면 이 빨간색으로 X돼 있는 건 떨어진 거고 동그라미, 검정으로 동그라미라고 돼 있는 것들이 붙은 건데, 위에 있는 학과는 4등급 언저리와 5등급, 그러니까 4등급 언저리에 2명 정도가 있는 거잖아요. 3.998, 9 정도 되겠죠? 그리고 4.2 정도,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 붙은 친구들이 있는데, 나머지는 이제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. 근데 중간에 이제 2점 중후반 정도에서 또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. 근데 밑에 있는 곳은, 그러니까 2점 초반에서 아이들이 끝났는데, 저기 뒤에 와가지고 거의 이제 5.9등급 정도에서 붙은 아이가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 친구가 평균을 내려가지고 평균이 2.3이 된 거지, 실제로는 더 앞쪽에서 평균이 잡힐 수 있는 반면에 그 위에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2.3보다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분포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평균 값으로 접근하지 말고 저런 삼포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,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두 개를 복합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어디가의 자료와 입학처의 자료를 결합해서 보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이게 이제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. 중대의 4개 모집 단위가 어디가에 저런 식으로 내신 등급이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 전형의 그 결과가 저렇게 50%과 70%컷이 저렇게 나와 있다고 되어 있는데, 실제로 보면은 대학 발표 자료는 여기 옆에 지금 위에 있는 것처럼 지원자 평균 등급과 합격자 평균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합격자 전체죠. 그러니까 이 어디가 자료는 등록자지만 여기는 어쨌거나 합격자예요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첫 번째 학과를 보면은 합격자 평균이 1.95등급이란 말이에요. 그럼 합격자 평균은 1.95등급인데 최종 등록자의 50% 컷은 2.03이고 70% 컷은 2.07인 거예요. 그러니까 1.95의 합격자 평균은 이쯤에 존재하는 거죠. 그럼 전체적으로 합격자가 최종 등록자의 50% 컷보다는 앞쪽에 있구나.
그러면 이런 게 보편적인가? 그 밑에를 보니까 그 밑에 학과는 2.4거든요. 합격자 평균 등급이. 합격자 평균 등급이 2.4인데 50% 것과 70% 건데 2.39와 3.3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쯤에 합격자들의 많이 분포가 돼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그 밑에 학과는 70% 것보다 더 뒤쪽에서 합격자 평균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네 번째 줄에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이 3.02와 4.72 사이에 3.52라는 합격자 평균이 존재한다. 이런 변화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거다. 그래서 이 탐구형 같은 경우도 이제 탐구형 인재인데 똑같은 중앙대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 발표 자료와 그 다음에 입학처 자료를 그러니까 학교 발표 자료와 어디가 자료를 같이 놓고 보면은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점, 그걸 생각을 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수시 로드맵 할 때, 수시 지원 로드맵 할 때 입결을 볼 때 작년 거만 보지 말고 2, 3년치를 같이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럼 2, 3년치를 같이 본다는 건 어떤 거냐? 자,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디가 발표 자료만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이 건대의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. 근데 그 어디가 발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치외교학과도 그렇고 밑에 있는 전기전자공학부도 그렇고 뭔가 좀 패턴이 있어요. 경향성이 있어요. 혹시 알 수 있나요? 이렇게 보면 2021, 2022, 2023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2022가 다 높아요. 입결이. 그쵸? 2021과 2023에 비해서 2022가 높고 정치외교학과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전기전자공학부도 2021과 2023보다 2022가 높아요. 왜 이렇지? 그러면 여기 이게 짝수에는 높고 홀수에는 낮은가? 그러면 이번에 짝수애니까 2024학년도 짝수애니까 높은 건가? 어떡하지? 나 지원해야 되는데? 예, 그거는 되게 이렇게 그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고, 그게 아니라 경쟁률을 잘 보면은 이 정치외교학과가 2021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20 중반대의 경쟁률을 보이죠. 근데 2022학년도는 30대 1이 넘었단 말이에요. 그럼 30대 1이 넘으니까 교과 성적이 확 오르는 게 보이죠. 그 밑에 전기전자공학부도 2023학년도와 2021학년도는 10몇 대 1 이 정도 선이었는데 2022학년도 20대 1이 되니까 이게 또 확 오르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이 학과들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가 되면 점수가 오르는구나. 그러면 이번 올해 내가 꼭 여기를 붙고 싶다면 이런 경쟁률을 바탕으로 원서를 고민하는 것 되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입결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? 다양하게 많은 자료를 수집하죠. 수집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수집한 것들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.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번 꼭 해보세요. 알았죠? 네,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. 안녕.